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며 교육부가 직접 편찬한 단일 교과서를 전국 학교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검정 교과서 체계에서 발생하는 과편향성을 해소하고 통일된 역사관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는 즉각적인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강조된 정확한 역사 교육이라는 명분은 이후 격렬한 반발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국정교과서 발표 직후 한국현대사학회를 비롯한 400여 명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규탄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는 긴급 토론회가 열렸으며 역사 연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일본 식민지 시기와 군사 독재에 대한 서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학계의 저항은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었습니다. 검정 교과서와 국정 교과서의 비교 분석에서 주요 논점은 5.18 민주화 운동과 박정희 시대 평가였습니다. 국정보는 5.18을 폭동으로 기술한 2013년 교학사 교과서와 유사한 서술을 포함했으며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 독재 미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두 체제 간 내용 일치도는 67%였지만 정치적 사건 관련 문장 30%에서 중대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은 좌편향 역사 바로잡기를 지지한 반면 야당은 역사교육의 정치화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016년 2월 국정교과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는 8시간 장외 농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의 대립은 교육 문제를 넘어 정체성 갈등으로 번졌고 언론 조사에서 국민 54%가 정책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16년 3월 시행된 국정교과서는 현장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교총설문에 응한 68%의 교사가 수업 시 논란 문장 회피를 고백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보충 자료를 별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5.18 장면이 왜 흐릿한가? 라고 질문하는 사례가 보고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보수 지향 매체는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 프레임으로, 진보 성향 매체는 독재 미화 프로젝트 프레임으로 국정교과서를 보도하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2016년 4월 자키뉴스의 콘텐츠 분석에 따르면 주요 5개 지면에서 사용된 국정교과서 관련 수식어 중 78%가 매체 성향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논란 자체보다 미디어의 이분법적 재현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 사례로 평가됩니다. 유네스코는 2016년 5월 한국 정부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권고안을 발송했으며 하버드대 아시아센터는 국정교과서를 21세기 역사 수정주의의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우익단체가 한국의 교과서 정책을 자신들의 입장 정당화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며 국내 논란이 동아시아 역사 갈등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았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서 재판부는 교육 자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국정교과서 채택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책 추진의 법적 타당성에 적신호가 켜진 사건으로 기록되며 결국 새 정부의 교과서 정책 전면 재검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폐기 및 검정체계 복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 폐기 처리된 교과서는 약 120만 부에 달했으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63억 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71%의 국민이 정책 철회를 지지했으며 이는 정치적 쟁점화된 교육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2015-2017년간의 논란은 한국 사회의 깊은 역사 인식 차이를 노출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교과서 갈등 이후 역사 논쟁 회피 경향이 교사 42%에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일부 도서관에 비치된 국정보는
교육의 정치화 사례로 전시되며 진실과 기록의 괴리에 대한 경고로 기능하고 있습니다.